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싱글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이 좋게 나름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6년 차입니다. 1년, 2년 직장 생활이 지나면서 동기들과는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동기 오빠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업무로 옮겨온 경우라서 동기 오빠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른 동기들보다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동기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지만 얼굴이나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팀 회식 겸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데 여자친구가 근처에 기다리고 있다가 식당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세상 착한 얼굴로 순진한 척, 조신한 척 하는데 정말 역겨워서 토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정말 뚱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입학하는 첫날부터 맨날 놀리고 괴롭히던 일진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기 오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사는 지역도 학교 근처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데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보다 40kg 이상 빠졌고 얼굴도 많이 변했으며 이름도 개명했기에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정말 착하고 순한 동기 오빠인데 동네에서 알아주던 양아치였던 저런 애랑 만난다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과거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말하기도 상황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기 오빠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가끔가다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그년을 볼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동기 오빠랑 퇴근하는 길에 또 마주치면서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똥 밟았다며 퇴근하는 길에 그년의 메신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년의 메신저 속의 문구도 그렇고 프로필 사진에 동기 오빠와 같이 찍은 사진도 없는 것이 꼭 연애 안 하는 것 같은 솔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학교 동창들에게 수소문해 보았고 새 남자를 만나면서 어느 남자랑 결혼을 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의사, 다른 한 명은 7급 공무원, 그리고 동기 오빠입니다. 동기 오빠네가 집에 돈이 많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년이 동기 오빠네 돈과 외동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기 오빠도 구해줘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년에게도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학교 동창들과 며칠간 연락 및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그년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안부 및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제가 옛날 너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뚱뚱부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조심하면서도 동창이라서 너무 좋다며 저한테 친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 괴팍한 본연의 성격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주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내다 보니 학교 다닐 때 괴롭히고 별것도 아닌 제가 일진이었던 본인에게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게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냐며 선을 지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철없는 중학생도 아니고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런 소리 하냐면서 더 무시하고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아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더 화나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나 전화로 험한 말 했던 것들을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그 화가 절정에 올라서 저에게 열폭을 할 때 그럼 너가 새 남자 만나면서 누구랑 결혼할지 재고 있는 것을 동기 오빠가 알려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일 없다면 잡아댔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및 동창들이랑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고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며 최근에 자기가 험한 말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밖에 사과할 것이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더 잘못한 것이 있냐고 저에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에게 오는 전화를 전부 수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이라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동기 오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기 오빠는 언제 둘이 이렇게 친해졌냐며 묻길래 알고 보니 중학교 동창이었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얼굴도 하얗게 되면서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도 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냐고 그녀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얼버무리면서 그냥 지나는 길에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였는데 심심하면 너 남자친구들에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말실수를 한 척 말을 해버렸습니다. 더 긴장을 하면서 저를 쳐다봤고 동기 오빠는 못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그 대화는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저만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에 또 미친듯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년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일어나면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세 남자 중에 동기 오빠가 결혼 상대로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년이 더 저한테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복수도 있지만 동기 오빠와 그년과 결혼을 막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기 오빠와 그년을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년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만 하면 끝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그년을 미행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애정행각을 하는 순간에 동기 오빠를 부를 수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그년이 SNS에서 자주 가는 카페를 알게 되었고 저도 그 카페에 시간이 날 때마다 회사 여자 동기들과 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날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걸려들었습니다. 의사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다가 딱 걸렸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동기 오빠 이름을 대면서 땡땡이 오빠 여자친구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고 회사 여자 동기들이 동시에 다 쳐다봤습니다. 같이 들어온 의사 남자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잘 못 보신 것 같다고 하였지만 제가 그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맞는 것 같은데 아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의사 남자친구도 상황 파악이 끝난 듯 그년이랑 밖에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여자 동기들은 동기 메신저방에 싸우는 사진과 함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동기 오빠가 그년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년이 전화를 안 받자 저에게 전화가 왔고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며 당장 온다 길래 알려주었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동기 오빠는 왔습니다. 그때까지 싸우는 그년과 의사 남자친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년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서는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속상해하는 동기 오빠를 보면서 미안했지만 저런 년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헤어지는 것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내라고 속으로 응원하였습니다. 그년이 의사 남자친구와 한참을 싸우고 들어와서 저한테 지랄을 하려고 하자 동기 오빠가 그년의 뺨을 때린 후에 저를 데리고 카페에서 나와 택시 태워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그년하고 동기 오빠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계속 왔지만 이제는 차단을 해놔서 전화가 울리지도 않습니다. 동기 오빠는 꽤 오랫동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년 때문에 밤길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아니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